안녕하십니까, 밥상머리TV입니다. 오늘도 최고 독서 전문가이신 임성미 교수님 모시고 좋은 책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책은 여기 보이는 공부 근육 키우는 독서법입니다. 이 책의 독자층은 주로 중학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본 결과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또 특히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자이신 임성미 교수님 직접 모시고 함께 질문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 시청자들이 보고 막연하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근거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독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이 책 읽기만큼은 좀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부모로서 가졌던 질문들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책은 신문에 연재됐던 거예요. 창의적 읽기라는 제목으로요. 제가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연재했던 것을 다시 조금 보완해서 낸 거고요. 중학생을 사실은 타겟으로 했습니다. 또한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에서는 독서 교육에서요. 5학년 무렵부터 학습 독서, 보통 스터디 스킬이라고 하거든요. 스터디 스킬. 네. 예.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것을 자기가 잘 학습되도록 적용하는 것, 활용하는 능력. 이거를 5학년 정도부터 사실 가르치거든요. 독서는 정리한 표현이에요. 책을 읽고 자기가 읽은 내용을 요점을 잘 말하거나 잘 이런 표현하는 것들. 거. 그렇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실 읽을만 하고요. 내용은 책 읽는 방법을 천천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처음에 펼쳤을 때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을 떠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머릿말이나 차례를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용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밑줄은 긋는 게 좋은 건지, 중심 생각은 어떻게 찾아내는 건지, 책을 읽고 좋은 생각을 어떻게 자기가 인출해내는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 그 밖에도요, 역사책, 과학책, 뭐 철학책 이런 책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게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독서라는 것이 입시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거의 참고서 문제집 위주로 맞아요. 이루어지다 네, 보니까 네. 또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취준생들, 공시생들 전부 다 문제집하고만 씨름을 하다 보니까 책이라면 지긋지긋한 그런 느낌이 되는 바람에 멀리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그런 공부를 해보면 그런 공부들이 저한테 밥그릇은 주더라고요. 먹고 살긴 해주는데 새로운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좀 독서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 독서의 습관이 길들여지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책이 물론 중학교 청소년 독서에 맞춰져 있지만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그런 습관이 이제 다져지는 데 있어서 부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5학년 아까 뭐 12살 무렵부터 스터디 스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스터디 스킬을 가르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까지 기본 독서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해요. 네네. 그래야만 이제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어디서 찾고 뼈대는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없거나 내용 이해가 안 된 아이한테 전략을 가르쳐주기는 어려워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 이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여기 보면 공부 근육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무거운 걸 들을 때 근육이 없으면은 한꺼번에 그 무거운 걸 들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인상적이거든요. 고3인데 언어 영역 문제집을 천장에 닿도록 푼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보면 언어 영역에 점수가 안 나와요. 원인이 뭐겠어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안 읽은 거죠. 네. 계속 뭐 문제집만 풀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아, 정말. 지난번 수능도 불수능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어려운 지문 나오니까 다 당황했잖아요. 독해력, 이해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근육 단련을 해서 튼튼한 몸을 만들듯이 책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잘 읽어와야 그것이 쌓여서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걸 공부 근육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도 이과 쪽으로 성적이 정말 좋은 학생인데 이 독서력이 해결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탑클래스의 그런 성적을 못 내고 굉장히 재수까지 하면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만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근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듯이 네, 네. 이 독서력이라는 것도 어렸을 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야 되는 것인데요. 네. 특히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독서 과도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정말 책을 좋아하고 창의적으로 읽어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책과 점점 담을 쌓고 멀어지는 이렇게 갈림길이 생기는데요. 저도 부모로서 느끼는 거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는 좀 학원의 마케팅에 좀 많이 솔깃하셔서 뭐 학원 같은 거 많이 보내고 성적을 많이 관리하려고는 하시는데 이 독서 쪽은 이렇게 별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성적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그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좀 모르는 게 있는데 네네. 한 4학년 무렵부터 독서력과 학습력이 이제 비례하기 시작해요. 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느껴요. 4학년쯤 되면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아는 게 많아서 손도 잘 들고 네. 본인도 책을 많이 읽어서 공부가 쉬워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엄마들은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모르고 넘어가는 네. 것 같은데 네. 아주 중요하고요. 초등학교 이 고학년 시기에 책 읽기를 잘 하도록, 그러니까 독해가 잘 되도록 세심한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과서라든가 이런 시험 문제집은 글이 짧잖아요. 지문이 그렇죠. 네. 단편적인 글들이 많잖아요. 그런 글에만 이렇게 익숙하면은요, 통합적인 사고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행본으로 된 책 있죠? 이런 것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 4, 5학년 넘어가면 책이 두꺼워지니까 그때는 부모가 챕터별로 나눠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을 읽어가는 어떤 성취감? 이런 걸 함께 부모가 맛보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아, 이렇게 긴 책, 두꺼운 책도 끝까지 읽으니까 되네? 하는 자신감을 이때 길러줘야 돼요. 동반하는 책 읽기가 너무 중요하죠. 아,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이제 책 읽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큰일 나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앱에다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읽으면 정말 좋은 책들. 보통 네네네. 어른이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읽는 그 책들을 내가 왜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나온 맞습니다. 책들이 어른이 봐도 너무나 유익하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럼요. 아주 우수한 책들이 많아요. 그런 그럼요. 책들을 함께 읽어가면은 우리가 어디 돈 주고 학원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독해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책을 읽히는 분이 아니라 함께 같이. 읽는 사람이라는 걸 꼭 그렇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